안녕하십니까. 에이펙의 CBPR과 EU의 GDPR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역 간 규칙 간의 쟁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교재의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당 발표를 구성했고, 그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규칙의 배경, 규범화 전개 과정, 두 규칙 간의 차이점, 상호 운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 목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CBPR의 규범화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GDPR과 CBPR의 차이와 논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는 해당 규칙이 지역 통상 규범으로 확정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배경 체크입니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으로 3개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펙입니다. 에이펙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 배경 체크 키워드는 EU의 GDPR입니다. 각 회원국의 입법 재량을 부여하면서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일하고 표준화된 프레임 안에서 공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에 법적으로 강제하고 역의 개인정보 이전을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CBPR 규범화의 전개 과정입니다. 에이펙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주목하며 이미 2004년에 역내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규칙인 CBPR을 마련하였습니다. CBPR은 에이펙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수립된 개인정보 보호 자율 인증 제도이며 회원국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의 주도권을 획득하며 역내 디지털 통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내 기업의 상이한 법규 준수에 드는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CBPR 인증 제도의 운영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CBPR의 경쟁력이 결정되므로 CBPR에 있어서 자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CBPR 인증 제도에는 두 개의 주체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컨트롤러는 본사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 프로세서의 경우 역의 데이터 이전에서 해당하는 현지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도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BPR의 핵심인 APF의 9개 원칙은 1998년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되었으며 1980년에 만들어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원칙의 각 기준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CBPR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율인증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운영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CBPR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국가 수준의 CBPR 가입 절차와 기업의 인증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국가가 CBPR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에이펙에 가입해야 하며 그 후 절차를 거쳐 에이펙의 디지털 경제운영 그룹 DESG의 가입을 승인합니다. 기업의 CBPR 인증은 아래 그림에서 제시하듯 준비 작업부터 유지 관리까지 크게 4가지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GDPR과 CBPR의
차이점입니다.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를 보이는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 크게 표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특히 EU는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 수준을 갖추지 못한 역외 국가로의 EU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입장이 매우 상이합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면 먼저 수립 목적에서 있어서부터 CBPR의 경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도록 하지만 GDPR의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사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CBPR의 경우 자율적인 규제 방식을 추구하지만 EU의 GDPR의 경우 법규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 기준입니다. 인증 기준은 CBPR의 경우 자체 평가지에 응답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지만 GDPR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 구제에 있어서도 CBPR의 경우 업무 정지나 자격 박탈 정도이지만 GDPR의 경우 법적인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운용 가능성입니다. CBPR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APEC 회원국 중 CBPR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인증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전체 회원국 중 25%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인증기관은 있으나 인증기업이 없는 국가도 있고, 인증기관도 없고, 인증기업도 없는 멕시코, 캐나다, 호주, 필리핀이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 중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데이터 자유 이전을 반대하고 현지 서버를 유지하는 미국과 상이한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펙을 채택한 국가에서 단지 소수의 기업만이 인증을 신청한 상황 자체가 상호 운용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채택국을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호 운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멕시코, 캐나다가 함께하는 USMCA에서도 당사국들은 CBPR을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명시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데이터의 역외 이전의 자국 제도와 CBPR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개정 전부터도 개인정보보호법의 CBPR을 획득해야 해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CBP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체계 인증이 CBPR의 필수 인증 기준보다 높아서 국내에 관리 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CBPR 인증이 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유는 미국식 승자 독식 자본주의 모델을 비판하며 역내 디지털 거버넌스와 규제 방식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디지털 보호장벽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EU의 디지털 규제 타협은 쉽게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CBPR 규범화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네, CBPR은 APF에 의거해서 수립된 개인정보 보호 자율 인증 제도이며 1998년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되었으며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2004년 첫 버전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 가장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GDPR과 CBPR의 차이와 논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보셨던 표를 참고해서 수립 목적, 심사 방식, 인증 기준, 피해 구제에 따라서
차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습 목표는 CBPR이 지역 통상규범 이상으로 확장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인데, 현재 CBPR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에이펙 회원국 중 CBPR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므로 채택국을 늘리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역 간 규칙 간 쟁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